먼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 지소미아 그 종료를 좀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미국이 좀 뭐 수면 위에서 또는 수면 아래에서 강하게 좀 뭐 압박도 하고 또 서로 설득도 해가면서 양국을 좀 중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이참에 지소미아 그 종료시켜서 일본 좀 강하게 우리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이후에 뭐 좀 실망했다 이런 비판 여론도 사실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그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그 어떤 협상의 어떤 실마리를 찾았다, 계기를 찾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소미아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뭐 종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일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간의 어떤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역할로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또 무기한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네. 예, 이제 이 한일 간에 협의를 사실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약간 아쉬움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지금 결정한 거다 이런 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치적 견해를 제가 올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의 견해, 이거 정답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뭐 회피한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고뇌 찬 결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학 생활할 때 네. 함께 그 뭐 하숙 생활도 하셨다는 어른한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성격이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상당히 그 자기 신념이 강하시고 한번 본인이 정한 것은 네. 옳다고 생각한 것은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동안에 상당히 뭐 하여튼 소신이 강하고 한번 예.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동안 이 정치 뭐 대통령 되셔서 해오신 네. 거 봐도 예. 좀 굽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끝까지 그렇게 가신 모습 네. 보아왔는데 뭐 그거 나름대로 특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일본하고에 있어서 싸움은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일본하고의 또 외교적인 전쟁이라기보다 국내 여론, 네. 뭐 조중동을 포함해서 네. 그 비호감적인 네. 여론들 내지는 세력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로서는 이게 내외의 적하고 음.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뭐 네. 당장 제1야당 총재가 단식하고 저렇게 앉혀 있는 마당에서 상당히 힘든 결론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1야당 총재가 근데 단식을 해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단식을 하지. 그 뭐 패밀리인가 보죠. 뭐. 하긴 뭐 그 자민당 한국 지부. 근데 이제 일본 내부에 네. 요 근래 돌아가는 상황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엊그제 네. 앞으로 이제 그 선대인 TV에서 그 얘기가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 중의원 의원을 3선 정도 하고 얼마 전 아베 정권 3기 내각에서 다 부대신 우리나라 얘기하면 정무부 대신까지 했던 분을 이제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그분하고 어떤 이제 IT에 관한 얘기를 인터뷰를 하다가 정식 인터뷰가 다 끝나고 네. 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죠. 지소미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제. 우리 잠깐 뭐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 중의원이라고 하면 네. 일본은 이제 사실상 상원 하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중의원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중의원은 이제 하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네. 참의원이 아마 상원에 해당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의원이 실질적인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긴 한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마 네.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의원을 이제 3기를 했고 아베 3기 내각에서 부대신 네. 차관은 아니고 네. 부대신을 했던
분하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네. 마지막에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여쭤봤죠. 여쭤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정부 발표 났잖아요. 네. 그저께 얘기입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또 아마 일본 정부가 어떤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그 규제에 대해서 뭐 완화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 조치, 한국 정부가 원하는 조치의 일부를 취하지 않을까. 지금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맥락이 약간 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뭐 일방적으로 정지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야기인 예, 거죠? 그 맞습니다. 네네네. 예,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하고, 것을 그다음에 정지하지 일본 않을까. 정부는 수출 규제했던 것을 또 일본 정부가 이제 뭐 취소한다든지 예. 정지하는. 예. 예, 아마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 미국 정부의 압력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특히 이분의 얘기는 문 대통령께서 계속 한국 정부가 계속 1대1로 그걸 매칭시켜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만일 이거를 자기들이 양보를 한다면 이걸 인정한 게 돼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이 그 취소 네. 정지하는 것을 취소한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뭔가 좀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미국의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저께. 근데 근데 그 어제 말이 보니까 사실상- 어제 네. 그 뉴스를 보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한 8, 90% 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네. 뭔가 얘기를 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뭔가 현실성이 있는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여쭤봤거든요. 네. 여쭤봤는데 뭐 그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되게 제가 며칠 같이 다녀봤는데요. 엄청 세신 분이에요. 뭐 IT 관련한 그 부처에 뭐 부대신 하셨던 분하고도 막 인터뷰하시고 막 그 뭐 메이지대에 뭐 전에 이제 그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획재정부 예, 예, 뭐 아주 고위급 간부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메이지대 교수하시는 분하고도 아주 막연하시고. 제가 연 박사님의 그 국제적 위상, 특히 일본에서의 위상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의원 전에 전 중의원이 하셨다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결국은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은 둘 다 체면이 있어서 물러서기 쉽지 않은데 그 각자가 뭘 이렇게 뭐 조건부로 뭘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건 누가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중재자 역할을 미국이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한국 정부는 일본이 명시적으로 지금 뭐 수출 규제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뭔가 철회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지소미아 종료를 지소미아 이제 연장을 일방적으로 그냥 정지했다. 너무 쉽게 봐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외길 차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12월 말까지 협상을 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이제 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면 사실 물밑에서 어느 정도 선에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재안이 있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신문 이게 오늘자 네. 아사히 신문이에요. 오늘자 아사히 일면에 신문. 실려 있네요. 일면. 네. 오늘자 아사히 신문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지소미아 갑자기 지속이 결정됐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 밑에 시점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어제 밤 늦게까지인가 그저께 밤 늦게까지 아베 총리 관저에서 경제산업성하고 외무성하고 이 한국이 이대로 가다면
한국이 저걸 지소미아를 정지할 거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게요. 지금 아베 정권 입장에서 네. 그 미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마다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되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이 신문, 이 니케이 신문이에요. 네. 니케이 신문 이게 보시면 그 사쿠라, 네. 사쿠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벚꽃.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되게 지금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렸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벚꽃놀이 스캔들이라고 해서 그 지금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그 네. 총리가 그 네. 매년 봄에 국가 유공자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아주 좋은 공원에 불러서 같이 꽃놀이를 하는 그런 건데 네. 이 자리에 개인적인 뭐 네. 선거 관계자들이라든지 자기 이런 지역구 사람들은 사람들 뭐 중심으로. 무작위로 불러가지고 네.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저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지금 돼가지고 뉴스가 올라갔었는데 네. 뉴스 사라졌잖아요. 네. 매일같이 국회에서 추궁하고 그러는데 이 뉴스 사라졌어요. 이건 뭐냐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스캔들이. 근데 뉴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궁지에 몰려서 이것도 덮어야 될 상황에서 지소미아도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계속 일본 안에서 지금 그 총리의 그 벚꽃놀이 스캔들 관련해서 계속 이제 좀 궁지에 몰리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확 덮을 큰 건이 이게 바로 아사히 신문에 일면에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는 사안이 바로 이제 그런 정도의 큰 사안인 그렇죠. 거고요. 어찌 보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약간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이제 이 한일 간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내부의 어떤 공격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 한 달 사이에 그 아베 정권 4기 내각에 임명된 장관 2명이 한 사람은 선거운동 관련해 갖고 법무장관이 사퇴를 일본의 법무 대신이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또 선거 관련해 가지고 경제산업성 대신이 사퇴를 한 달 안에 임명한 지 한 달 안에 두 사람이 낙마를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문부 대신이고 그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라는 분 이분은 또 뭐 영어 문제에 관련된 스캔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 뭐 거기까지 자세하게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궁지에 모여 있는 상태인데 그 몰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빠져나갈 방법도 찾아야 됐었고 여러 가지 곤란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아베 정부도 나름 좀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요. 일본 불매운동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 합시다 뭐 이런 의견을 이제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그 일본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자면 한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렛대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일본의 이제 불매운동,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일 수도 있고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어떤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본 지역이 되게 힘들어지고 특히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의 이제 그런 유권자들이 힘들어져서 자꾸 불만이 커지게 되면 그 여론을 또 신경 안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한편으로 일본 아베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이게 사실 협상의 굉장히 기본적인 뭐 전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국민들이 불매운동 노력은 계속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에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먹고 네, 살아야 되는 네. 문제인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여기 현지에 있는 일본에 사업을 하는 한국 사업가들한테 그렇게 심각한 타격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해주고 계신 게 노 재팬이 아니고 노 아베라고 네. 네. 나눠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아, 이게 일본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쪽으로 그건-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네. 네.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에 일본의 신문 보면 연일 나와요. 그 음. 관광 관련한 타격이 심해서 네. 뭐 지방의 경우에 특히 뭐 오이타라든지 뭐 이쪽 네. 지방공항 네.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데 그것들은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정치권은 표를 얻어야 되고 네. 여기도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음. 그 총선이 당겨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이제 보디블로우라고 하잖아요. 네. 권투할 때 음. 배를 계속 맞으면 나중에 그런 거로 아마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 그 댓글 보다 보니까 그 이병렬 선생님이 그 일본 신문은 믿을만한가요?라고 해서 일본 신문도 엉망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참고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본에는 신문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왼쪽 끝에 있는 게 도쿄 신문, 음. 그 옆에 있는 게 아사히 신문, 네. 센터에 있는 게 마이니치 신문,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요미우리 신문,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산케이 신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케이는 완전 우익 예, 극우 신문이라고 극우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요번에 나름대로 문재인 씨라고 표현한 기자도 그거는 저 오른쪽에 산케이죠. 그러니까 산케이 예. 기자죠. 그래서 네. 제가 일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네. 산케이가 그러더라라고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 어떤 의미로서는 일본 사람을 모욕하는 얘기다. 왜냐? 그 저작거리 찌라시 같은 극우 신문의 논조를 가지고 네. 일본의 여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근데 산케이 신문이 사실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평가받는 신문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그냥 중요한 것은 그 산케이의 기사를 마치 일본이 여론인 것처럼 네. 대한민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갖다 쓰니까 조중동이 갖다 쓰고요. 실제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조중동 기자들이 산케이하고 너무 자주 어울려요. 아니 그 네. 지난번에 그 인터뷰 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아니 산케이 신문의 기자가 음. 뭐 나이가 많은지 네. 기자 경력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각각의 개인 인격체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네. 뭐 그 양반은 대통령을 무슨 씨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 네. 그것처럼 그걸 선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선 좀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일본 신문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게 나눠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그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보니까 불매 운동 관련해서는 불매를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뭐 불매는 생활입니다. 불매는 필수입니다. 뭐 이런 뭐 불매 계속 하자마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앞으로 일본 제품 절대로 안 쓸 거임. 뭐 이런 뭐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 근데 메시지는 거의 똑같네요. 아 그리고 그 네. 불매에 대해서 저는 불매 찬동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네.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요즘 한국을 많이 좋아해요. 네. 한류 문제 막 케이팝도 있고 그래갖고 근데 그 친구들이 혹여 한국 사람들이 네. 너네를 싫어해라고 네. 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매는 하되 절도 있게 네. 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네.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뭐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런 거 좀 가능하면 앞으로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동안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일본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맥주라든지 의류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좀 뭐 적어도 최소한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다시 뭐 좀 원만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정부의 협상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본때를 정말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제 계속 불매 운동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